네,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4.574죠. 4.6%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지금의 위치가 사실상 연준이 피벗을 한 이후로 지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100bp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하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100bp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 이때가 금리 인하 시점이고 당시 10년 국채 수익률이 3.6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00bp가 올라서 4.6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이런 가파른 금리 상승세는 24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올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이한 상황은 과거 역사상 연준이 금리를 100bp 인하했음에도 시장금리가 100bp 상승한 것이죠. 이 간극 자체가 너무 벌어졌다 이겁니다. 특히나 50bp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에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50bp로 시작을 했던 사례는 대부분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고요. 이 표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수익률 변화인데 기준점이 기준금리 인하 직전입니다. 이때 보시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수익이 났다라는 뜻이고,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는 금리 인하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0년대부터 사례를 통해서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10년물 수익률이 모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 인하 이후에는 금리 인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70년대 사례도 있고, 경기 침체 사례도 있고, 디스인플레이션 컷도 있고요, 보험성 컷도 있습니다. 이런 금리나 목적에 따른 10년물 수익률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에는 연준은 대부분 디스인플레이션 컷 아니면 보험성 금리 인하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금리 인하 목적을 판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경기 침체를 대비한다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연준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보험성 금리 인하라든지 디스인플레이션 컷이라는 명분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뚜렷한 침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모습이죠. 금리 인하 9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침체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장기채 수익률은 방향성 없는 박스권의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시장과의 괴리가 좀 상당히 크게 벌어진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 자체가 결국엔 다시 물가의 상승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애초에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결국 다시 물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온 그런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타나기 직전까지는 이런 우왕좌왕한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박스권 안에 갇힌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금리 10년물이 상승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죠. 3개월 연간 흐름으로 봤을 때 핵심 CPI는 4% 수준까지 올라선 위치고, 더불어서 이제 PCE라든지 PPI, 헤드라인 CPI 등 모든 물가 흐름에 있어서 다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부분은 각 개별 물가 지표마다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살펴본 내용은 이렇게 반등한다고 한들 과연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분이 지금 현재 10년물 4.6% 물가 우려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함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정도의 고개를 드는 흐름 자체가 물가가 재차 상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가 확산된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BEI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의 베팅 수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인플레이션 베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여기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반영이 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국채 수익률 자체가 물가 흐름이 국채 수익률의 절대 레벨을 결정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결국 BEI 흐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의 흐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물가 추이를 가장 민감하게 체크하고 있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수준인데 5년 BEI 보시게 되면 최근 흐름이 2.39입니다. 오른쪽 10년 보시더라도 2.35고요. 불과 10월달 2달 전에 물가 우려가 없었던 상황이 2.33이었거든요.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향후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팁스에 대한 매수세가 강세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질 때고 이에 BEI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건데 지금 그 정도가 우려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BEI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 흐름이 여기고요. 직전 고점이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작년 10월 달이죠. 시장금리가 5%를 넘어섰던 그때의 BEI 흐름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때보다도 낮고 불과 올해 4월 달보다도 더 낮은 그런 레벨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BEI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정도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우리가 물가 걱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BEI 흐름을 먼저 보면 된다고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기 직전에 10년 BEI가 어김없이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모습을 매번 확인시켜 드렸었죠. 이때가 코로나 직전의 흐름이고 이때는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기준금리를 충분히 내렸고 양적 완화를 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서도 사실 기준금리와 CPI 변화가 없던 상황에서도 10년 BEI 흐름은 먼저 반등해서 움직였던 흐름을 강조드렸습니다. 따라서 10년 BEI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큰 상승분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년 수익률에 대한 금리 흐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실질금리 흐름에서도 살펴봐야겠죠. 팁스 금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중립금리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원로이사조차도 10년 실질금리는 중립금리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 수치가 2.24%입니다. 연준이 점도표에 롱거런 중립금리를 3%로 찍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10년 실질금리의 흐름은 2.24%에 불과합니다. 이 끝부분을 확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달 10년 수익률이 5%를 넘어갔던 구간에 비하면 그때 수준까지는 올라서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연준의 점도표 자체는 그 스프레드가 너무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도별로 롱거로는 상당히 논의가 합의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12월달 FOMC에서의 점도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롱거로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렸고 딱히 그렇게 큰 신뢰를 할 만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0년 실질금리 팁스 흐름도 아직은 과도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실질금리 2.24에 기대 인플레이션 2.35죠. 명목금리가 4.59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0년 국채 수익률이 4.574, 4.6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당연하고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10년물 수익률의 변동성을 구분을 해보면 사실 절대적으로 금리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물가입니다. 중장기적인 추이를 분석할 때 결국 이 물가 분석이 금리 레벨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절대 금리 레벨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단기 등락, 즉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금리가 주도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질금리 그 속에서도 텀 프리미엄이 주도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시장과의 괴리가 급격하게 벌어졌던 이런 상황에서의 흐름은 결국 이 텀 프리미엄이 주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10년 텀 프리미엄 흐름입니다. 이때 원이 작년 10년 국채금리가 5%를 상승했던 당시의 텀 프리미엄 위치인데 그때가 0.65%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0.66%입니다. 당시보다 높은 수준을 상회했는데 현재 금리는 4.6%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텀 프리미엄 자체가 작년 고점 수준까지 올라선 레벨이지만 시장 10년 금리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현재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흐름은 결국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저는 4.5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오버슈팅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뚜렷한 경기 침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후에도 방향성 없는 박스권의 등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물가와 경기 노동 흐름 가운데 계속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장 자체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 자체가 높아진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텀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의미는 장기 채권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높아져서 텀 프리미엄이 상승한 부분이죠.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10년 BEI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35%라는 점을 놓고 보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서 0.35% 정도 벗어난 위치죠.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금리 레벨은 상당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으로 크게 올랐던 텀 프리미엄은 또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금리 인하 이후의 흐름은 금리 인하 목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컷이 아니고 보험성 컷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금리 흐름이 상승하는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